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바로 뵙는데, 자, 요즘에 강의를 좀 빨리 올리고 있어요. 빨리 올리는 이유는, 지금 일단 시험도, 제가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시험도 가까워지기도 했고, 지금 강의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강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제 저만의 철학이 있는데, 강의를 지금 빨리 올리는 게 그게 철학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리고 있고요. 일단은 네, 뭐 그 정도로 잘 하고 있고, 일단 세균에 의한 수목병에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병리학은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세균에 의한 수목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당연히 세균에 대해서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세균이 뭔지도 모르는데 세균에 대한 수목병에 대해서만 안다. 이건 약간 모순이 있는 겁니다. 사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세균이 뭔지를 알아야지 세균의 수목병에 대해서도 다뤘을 때 우리가 왜 저렇게 전염이 됐고, 아, 저런 증상이 왜 보이는구나, 이런 특성은 왜 나타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부분 잘 알아야 되고요. 자, 세균이란 뭐냐? DNA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원핵생물이라고 간단히 명칭할 수도 있고, 세균에는 DNA와 작은 리보솜이 있는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보솜이라고 하면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단백질 합성, 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죠. 세포 소기관 중에 리보솜이라고 있는데, 제가 요거 두 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DNA, 우리가 어딜 가든 DNA란 말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노래 중에서 DNA란 노래가 있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DNA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DNA가 어떻게 해서 DNA, RNA, 단백질, 아미노산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 건지 한번 간단히라도 말씀을 좀 드려놔야 될 것 같다고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빈 칸을 준비했고요. 자, 우리가 보통 생명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이 DNA로부터 시작합니다. DNA는 사실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 DNA가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뭐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외꺼풀인 사람과 쌍꺼풀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게 왜 달라지냐면은, 요 DNA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네. 요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DNA가 어떤 형식으로 돼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DNA 구조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DNA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중학생 때인가요? 이게 나오죠? 염색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있어요. 이 염색체를 잘게 이제 보면은 이런 염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염색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염색사를 잘게 보시면은 이렇게 단백질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 이게 이중나선 구조거든요. 이중나선 구조를 보이는 이렇게 DNA를 한번 만나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DNA를 풀었으면은 디옥시리보핵산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볼게요. 보시면은 DNA에서 간단히만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면 길게 말하면은 이 강의만 해도 거의 병리학 총 강의 수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저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모르고요. 자, DNA가 어떻게 되냐면은 DNA 자체는, 자, 우리가 여기 핵막 있네요. 이렇게 진핵생물에는 이렇게 핵막이 있습니다. 핵막이 있어서 이제 DNA나 RNA 이렇게 가두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된 DNA와 그리고 이렇게 RNA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DNA만 있었는데 이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분해를 돼야 되냐? 이 핵막에 있는 게 세포질로 나와서 이제 단백질로 합성이 돼야 됩니다. 이 DNA는 무궁무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네요. 무궁무진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근데 이 아미노산의 조합에 따라서 우리가 단백질이 형성이 됩니다. 아미노산의 조합에 따라 단백질이 형성되고, 이 단백질은 각기각색의 이제 기관이나
뭐 호르몬도 그렇게 되고 효소도 그렇게 되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다 단백질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냐? DNA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이 형질을 만들어내냐 이런 부분인데 자 봅시다. DNA가 처음에 죄송합니다. 자 핵막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핵막의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이 리보솜 아까 말씀드린 그 세균에는 뭐 70S 리보솜이라고 이렇게 있었죠. 어쨌든 이 리보솜 단백질 합성하는 이 기관까지 가야 되는데 DNA가 가야 되는데 이 핵막의 구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DNA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 RNA로 분해를 시킨 다음에 가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RNA로 분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DNA 형태를 RNA 형태로 우리가 분해를 시켜요. 이 분해시키는 작업을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라는 단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전사가 그 글을 옮겨 쓰는 글을 옮겨 쓰는 행위를 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NA 있는 거를 막 옮겨 써가지고 이 RNA가 그 정보를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RNA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 리보솜으로 갑니다. 리보솜에서 왜냐하면은 얘가 단백질 합성을 하는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RNA가 리보솜으로 가는데 이 중간 단계를 뭐냐고 하냐면은 이제 번역이라고 해줍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가볼게요. 조금만 더 자세히 가보면은 이 DNA가 뭘로 이루어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DNA가? 자, 이걸 잠깐 지울게요. DNA 기본 단위는 이 뉴클리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가 있어요. 뉴클리오타이드라는 이 DNA의 정말 DNA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이 뉴클리오타이드인데 이 뉴클리오타이드는 인산 플러스 오탄당. 왜 오탄당이라고 아시나요? 리보핵산. 리보핵산. 리보스. 우리 리보스가 오탄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인산, 오탄당, 그리고 염기라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그 염기성 할 때 그 염기가 아니에요. 염기성 할 때 그 염기가 아니고 이 DNA에서만 분리우는 염기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염기가 A, T, C, G 이렇게 4개의 염기가 있어요. 이 4개의 염기가 뭐 예를 들면은 AAC, GTC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염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DNA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초록색 돼 있는 거 있죠? 이중나선에 있는 거. 이게 요거입니다. 요게 이제 요거예요. 이 염기의 배열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쌍꺼풀이 있는지, 외커풀이 되는지, 아니면 쌍꺼풀이 없는지 이런 식의 유전 형질이 이 배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배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요 염기의 서열을 얘가 이제 적어가는 겁니다. 이 RNA가. 이거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RNA는 이 T자가 없고 이 U자를 이렇게 우라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뭐 알 필요가 없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얘가 적어간 다음에 이거를 또 풀었습니다. 이 RNA에서 또 풀어서 뭐가 되냐면은 아미노산이 돼요. 아미노산. 더 작아지는 거죠.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단백질은 이곳저곳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가 DNA를 뭐 게놈지도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게놈지도. 이 DNA에 있던 모든 유전 정보들이 우리의 직접적으로 형질에 관여함에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거친다. DNA에서 RNA를 거쳐서 리보솜으로 간다. 리보솜으로 간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의 합성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형질을 만들어낸다. 여기까지가 정말 가장 간단한 우리 생명 시스템을 말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염색체가 있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간에 저런 식의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그럼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이 다른 점은 뭐냐? 뭐냐면은, 자,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원핵생물이고,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은 진핵생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에요. 세균은 단세포입니다. 단세포.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있는, 세포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 다세포입니다. 얘는 단세포고요. 다세포가 유전형질이 복잡하겠어요? 단세포가 복잡하겠어요? 당연히 다세포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세포에서는 이 DNA가 엄청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 나선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단세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몇 개의 DNA만 가지고도 얘가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흩뿌려 놓는 거예요. 세포질 안에. 세포질 안에 이렇게 흩뿌려 놓는 겁니다. 요런 차이점이 있고요. 단세포와 다세포 사이에. 자, 그럼 두 번째 보면은 이 작은 리보솜인데 이 오른쪽에 70S라는 놈이 있어요. 70S. 70S라는 놈이 있는데 이 S가 뭐냐면은 침강계수라고 불리는 겁니다. 침강계수. 이게 원핵생물. 원핵생물의 침강계수는 70S고 이제 진핵생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80S입니다. 그래서 이 S가 침강계수인데 이 숫자가 높아지면 뭐냐면은 뭐 질량이나 밀도가 높아지면 질량이나 밀도가 높아지면은 이 침강계수도 높아지거든요. 근데 원핵생물은 70이고 진핵생물은 80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더 리보솜의 질량이나 밀도가 더 높을까요? 이 진핵생물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진핵생물이 훨씬 더 복잡한 단백질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리보솜의 질량과 밀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진핵생물은 80S, 원핵생물은 70S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자면은 요겁니다. 네. 단세포, 다세포냐, 핵이 둘러싸여 있지 않냐, 둘러싸여 있냐, 핵이 왜 그렇게 다르냐, 그리고 리보솜의 침강계수가 몇이냐, 요 정도로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을 봤고요. 자, 봅시다. 세균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그람 염색법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람 염색법에 따라서 그람 얀성균과 그람 음성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이 뭐냐? 오늘 차이점 많이 나오네요. 둘의 차이점은 그람 얀성균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에 두꺼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층이 있어요. 약 80에서 90%를 차지한대요. 이 세포벽에. 세포벽 안에 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게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양성균, 이게 적게 차지하고 있으면은 음성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기저계약 뭐 있죠? 페니실린 있죠, 페니실린. 페니실린이 어떤 기작을 하냐면 페니실린이 이제 세균병에 쓰이잖아요. 인체 사람한테 쓰이고. 어쨌든 이 페니실린이 세균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펩티도글리칸을 합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막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페니실린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페니실린을 만약에 여기 양성균에 쓴다. 그러면 이제 100% 효능이 있는 거예요. 효능이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포벽을 파괴를 시키니까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합성을 못하게 하니까 독성을 띠니까. 그렇죠? 자, 양성균에는 외막이 없고 음성균에는 외막이 있습니다. 자, 양성균은 염색 시 보라색을 띈다. 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염색법에서. 염색하면 보라색을 띠는 거는 양성균입니다. 그때 쓰는 시약은 아이오딘이고, 음성균 같은 경우 염색 시 붉은색을 띱니다. 그때 쓰는 시약은 사프라닌이라는 시약입니다. 자, 양성균에는 5개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병원균으로는 5개밖에 없다. 뭐만 있냐면은 코리네박테리움의 계열의 5개 속만 그렇다. 뭐가 있냐면은 알스로박터 있고요. 그리고 클라비박터라는 놈이 있고, 컬투박테리움. 우리 컬투 그 개구먼 트리오 있잖아요. 저 그걸로 배웠습니다. 컬투박테리움, 그리고 라세이박터, 그리고 로드카커스.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로드카커스까지 이렇게 5가지는 꼭 100%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시험에 나오기 좋습니까?
그람 양성균이 아닌 것은 하고 이 5개 주고 나머지 1개 음성균 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음성균은 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말합니다. 가끔가다 이제 아그로박테리움이 그람 양성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람 음성균이에요. 자, 아까 이거 했었고. 자, 그러면은 세균의 형태와 증식, 어떤 형태와 어떤 증식 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포벽은 대부분 점성이 있는 끈끈한 물질로 덮여 있으며 두께가 얇고 확선되어 있으면 점질층이라고 불리우고 두 가지로 나뉘어서 부른다는 거예요. 두껍고 세포 주위의 한계가 명확하면 피막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사진에 뭐라고 되는지 볼까요? 사진에 여기 피막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두껍고 세포 주위의 한계가 명확하면 피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벽은 양분 흡수와 대사 부산물, 소화효소 및 기타 물질의 분비를 조절한다. 세 번째, 세포막은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을 갖고 있다. 우리 인체 세포막도 그렇고 곰팡이도 그렇고 생물의 세포막은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죠. 거의 다. 왜냐하면 인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질. 친수성과 그리고 소수성 이렇게 둘 다 갖고 있는 인지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죠. 자, 네 번째, 세균은 이분법으로 증식합니다. 보통 이제 뭐 유성생식해서 감수 분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정말 물리적으로 2개로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둘로 나뉘냐면은 자,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세포막이 이 선홍색이라고 볼게요. 세포막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가면은 세포막은 이렇게 있는데 세포벽은 이렇게 있는데 세포막이 있고 세포막이 반으로 이렇게 쭉 갈라져요. 세포막이 갈라지고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은 바쁘네요. 이렇게 바꾸기.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결국에 이 가운데 세포벽이 생기면서 2개로 그 다음 나뉘는 겁니다. 2개로 나뉘고 세포막 당연히 2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이분법의 순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세포막이 중간에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세포벽이 생기면서 둘이 나눠져 버리고 이때 이제 핵물질도 이제 분열되는 겁니다. 핵물질도 복제돼서 이쪽으로 둘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뉜다. 자, 세 번째, 생태 및 전반입니다. 세균은 기주생물에 옮겨지기 전에는 주로 병등 식물체 잔재물이나 흙 속의 유기물을 이용하여 부생적으로 살아갑니다. 네. 병등 식물체 잔재물이나 흙 속의 유기물을 이용한다. 부생적으로 살아간다. 자, 세균에 의한 수목병에는 2가지 나눌 수 있는데 유조직병과 물관병입니다. 유조직병은 말 그대로 유조직이 침해되는 것이고 물관병은 세균이 유관 속, 관다발, 특히 물관을 침해하는 것으로 2개로 나뉘어진다. 물관을 침해하는 것과 유조직을 침해하는 것 2가지로 나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균에 의한 수목병에가 뭐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네, 세균에 의한 수목병에가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첫 번째, 혹병입니다. 혹병. 굉장히 세균병의 대표적인 혹병이고 병균은 아그로박테리움. 아까 그람 뭐라고 했었죠? 그쵸, 음성균. 자, 짧은 막대 모양의 단세포로, 세균은 일단 단세포입니다. 하나의 극물을 가지고 있고, 13개의 단극 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세균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사진 보시면 빠르겠네. 세균은 이렇게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는데, 이거를 편모라고 합니다. 편모. 근데 그 편모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서, 극물하고 불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단극편물하고 불리기도 하는데 자, 하나의 극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끝에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고 13개 같은 건 단극편물하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13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아그로박테리움이다. 그람 음성균이고 비항산성이고 호기성입니다. 호기성인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호기성. 자, 그리고 고온다습한 염기성 토양에서 잘 발생한다. 이것도 잘 가져가세요. 호기성과
염기성 토양에서 잘 발생한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다음은 불마른병입니다. 불마른병. 불마른병 우리 아시죠? 뭐 과수원 같은데 불마른병 걸리면은 끝이죠. 네. 지자체도 신고도 해야 되고 막 지원금 받고 완전 난리잖아. 완전 재난이죠, 재난. 과수원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심한 병이고 병원균은 에르위니아 아미로브라. 에르위니아 아미로보라 이렇게 돼 있고 자, 짧은 막대 모양으로 4개에서 6개의 주생 편모를 가지고 있는데 주생 편모는 이렇게 랜덤으로 그냥 이렇게 막 자란 놈들이에요. 이렇게 막 자란 놈들. 이렇게 자란 거 있죠. 예. 4개면은 이렇게 뭐 6개면 이런 식으로 달렸겠죠.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제 에르미니아 아미로브라 이렇게 돼 있고 세균이 자라면서 흘러나오는 이 세균 점액은 많은 곤충들을 유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충들이 또 전반을 할 수가 있겠죠. 곤충 다리에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네, 곤충 다리 묻어서 막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자, 특징이 있습니다. 불마른병 특징인데 각각의 기관별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잎 같은 경우에 잎의 가장자리에서 잎맥을 따라서 진행을 됩니다. 잎 가장자리에서 잎맥을 따라서 진행되고 꽃 같은 경우는 암술머리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다시 한번 잎은 잎 가장자리에서 잎은 잎 여기 가장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자, 꽃 같은 경우에는 꽃 암술 있죠. 암술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과실 같은 경우에는 자, 반점이 생깁니다. 이게 과실이라고 치면은 자, 반점이 하나가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이 점차 암갈색으로 다 변해가는 겁니다. 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선단부의 작은 가지, 이제 끝부분에 있는 작은 가지에서 가지 아랫부분으로 가지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가지의 끝에서부터 아랫 단계로 가고 줄기 같은 경우는 뿌리 가까운 곳으로부터 위로 병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줄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위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뿌리 가까운부터 이렇게 하면은 여기 뿌리라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위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잎가 마른 병입니다. 잎가 마른 병은 엑실렐라 페스티디오사 저 너무 어렵습니다. 엑실렐라 페스티디오사 이렇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예예요. 이 물관부 국잭성 세균인데 물관부 국잭성 세균은 물관부에만 국제성으로 있다는 거예요. 물관부에서만 국부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절대기 생체 있죠. 절대기 생체. 살아있는 생물에서만 사는 얘. 네, 그게 이거예요. 물관부 국제성. 잎가 마른 병이 이제 병원균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미충류 곤충과의 접촉에 의해 전반되면 이런 부분 특이하니까 가져가시고 잎맥에서 잎맥으로 전반된다. 이것도 특이하네요. 가져가세요. 내미충류 곤충과의 접촉에 의해서 전반되고 잎맥에서 잎맥으로 전반된다. 보시고 특징은 잎의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는 수분 부족 증상과 비슷하지만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잎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잎이 있다고 보시면은 우리 수분이 부족하면은 여기가 쫙 이렇게 말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이.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네. 끝 마르는데 요거랑 얘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피의 특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변 조직과의 경계에 노란색 물결 무늬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자, 요런데 이제 막 물결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죠. 물결 무늬가 추가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엑실렐라 페스티디오사. 잎가 마른 병이고 물관부 국잭성 세균이라고 불립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다음 넘어가면은 잠시만요. 여기까지네요. 어쨌든 이 페이지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자, 세균성 구멍병입니다. 세균성 구멍병. 여러 구멍병이 있죠. 뭐 곰팡이로 인한 구멍병도 있고 한데 이 세균에 의한 구멍병이고 병원균은 산토모나스 알보리콜라. 저는 이거 콜라로 외웠어요. 콜라. 왜냐면 알보리로 만든 콜라. 알보리로 만든 콜라. 그래서 산토모나스 알보리콜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병원균의 특징은 막대 모양의 한 개의 극모를 가진 노란색 세균이고, 자, 이 막대 모양이 있고, 한 개의 극모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죠. 노란색을 띈다고 하네요. 노란색도 그려줘야죠. 노란색을 띠는 세균이고,
gram 음성균이고 호기성균이다. 아까 gram 음성균에 호기성균 뭐 있었죠? 그쵸, 아그로박테리움이 있었죠. 자, 특징은 핵과류에 발생하며 부정형 백색 병반이 나타나서 담갈색 또는 자갈색으로 변하고 병반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건 뭐, 네, 그렇죠. 특징 하나 두시고요. 다음 이제 감귤궤양병인데 저는 요 감귤궤양병 날 확률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산토모나스 속이고 그리고 엑소노포디스. 저 같은 경우에는 에스노포디스 뭐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이게 너무 안 외워져가지고 산토모나스 이 알보리콜라랑 에스노포디스는 저만의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웠었습니다. 자, 감귤궤양병. 병원균은 일단 짧은 막대 모양, 양끝이 둥글고, 자, 양끝이 이렇게 둥글대요. 둥글고, 뭐, 한 개의 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한 개의 편모, 이런 식으로 뭐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병원균. 호기성이며 온주 밀감 등은 비교적 저항성이다. 자, 감귤궤양병이기 때문에 감귤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온주 밀감 등은 저항성이다. 비교적 저항성이다. 얘도 호기성이고요. 자, 특징은 처음에 수침산 반점에서 점차 확대되어 중앙부 표피를 파괴시킨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예. 일단 얘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부터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특징들 있으면 하나하나 쌓아가시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세균에 의한 수묵병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강의는 이 파이토플라즈마에 대해서 살짝 보겠습니다. 파이토플라즈마에 대해서 이 2페이지만 할 거거든요. 살짝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